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늦은 밤인데요. 10시 반이 넘었어요. 이번 국감 현장을 보면서 제가 국회 TV도 간혹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국민의힘의 그 예봉이 매우 무디고 또 정치 행사에서 1년 중 가장 큰 정치 행사가 국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야당의 그 판인데요. 어,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의 폭정을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고 아무 전략과 전술도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참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국감 시기에 터져 나온 게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그게 이제 가장 핫한 거로 떠올랐는데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진영 논리에서 상대 진영을 허물려다 보니까 상대의 감성적인 발언과 궤변에 의해서 현격하게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국감의 신경쓰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체제를 흔들려는 발작적인 언행이 많이 나왔죠. 이거는 참사입니다, 여러분.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고TV는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어느 정치인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을 칠 서울 보선 주자와 대권 주자를 어, 탄생시켜서 문재인을 쳐야 된다는 방송인데요. 고고TV 같은 경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한 4, 5개월 동안은 구독자를 좀 모으기 위해서 무조건 문재인을 적격했어요. 직격했다고요. 그런데 쭉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에 한국당에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보수 우파, 불과 1년 전에는 보수란 말을 잘 안 썼죠. 우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물론 그전에도 알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 2년 전의 상태와 양태가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쉽게 방송을 할 수 있죠. 돈도 벌 수 있고. 근데 수입은 없어요. 고고TV가 몇몇 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외에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꾸 보수의 가치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씨가 오기 전에 우파의 가치 그랬죠.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일개 필부가 한 시민이 필부가 국민의힘을 도와서 문재인 정권을 치고자 하는 방송인데 그래 타 유튜버 같이 그냥 친박 진박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승민 또는 뭐 김무성 또는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을 비판을 하고 조지면은 저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을 갖다가 방송을 안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무조건 문제만 조지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원래부터 그랬죠, 저는. 그래서 고고티브가 이때까지 그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를 봤을 적에 예상이 안 맞은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 20대부터 제 생각대로 다 예상을 맞췄는데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 그죠? 그때 정몽준이가 그 2002 월드컵을 하면서 갑자기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라서 막판에 노무현한테 당할 적에 노무현한테 그 여론조사로 그 대권 후보로 물려줄 적에 그때 내가 아차 큰일 났다. 혹시 질지도 모르겠다. 노무현이한테 이회창이가 근데 지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이 큰일 났다. 노무현이가 이 정치권에 진입하면은 노무현에 대한 개인 감정 없습니다. 저는 이 586 운동권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30년, 20년 후에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 형해화가 될 수가 있다. 그게 문재인 쪽에서 현실적으로 왔죠. 그래서 4.15 총선 때도 4개월 전에도 제가는 이렇게 참패할 줄 몰랐어요. 저 봐야 한 10석 정도 더 가져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 말이야. 2대1 스코어로 치더라고요.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노무현 이후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때는 강했죠. 상당히 강했어요. 정치 지형이 보수 쪽에. 근데 박근혜 초기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4.16 2014년 4.16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는 박근혜가 몰락할 것이다 하는 게 제 뇌리에 탁 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2014년 후 지금 2020년대 6년 동안 100점 100패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변해야 한다. 거기서 이제 그 4.15 총선 참패를 딛고 다시 재생하자, 보수를 재생하자, 정권을 빼앗자 하고 온 사람이 김종인 씨죠. 김종인 씨가 올려 그러질 않았고 처음에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을 상고추리해서 모셨죠. 신경질 벌여가면서. 그래 왔으면 내년 4월까지 김종인이가 마음대로 하고 놔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문재인 쪽에서는 특히 자유우파를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이 좌파 독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우리 군사 정권, 전체주의 독재하고는 다르게 좌파 독재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독재,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 우리의 뿌리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우리가 독재를 했는데 상대편 보고 독재라고 하면은 역사를 배우는 젊은이들이나 일반 지식인들이 그걸 환호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김종인 씨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김종인 씨는 문재인이가 더 집권하면 안 된다. 나라를 파괴하고 있고 완벽한 파괴가 들어간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과 생활에서 파탄이 올 것이다. 파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문재인을 치고 정권을 반문재인 쪽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건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유우파 연대라는 그 돈벌이 우파 유튜버를 감정 없어야죠. 근데 우파 유튜버를 보고 내가 돈벌레 쓰레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그 세력을 보고 수구 꼴통이라 그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냐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하고 또 그 영남 지역당, 그렇죠? 특히 경북이 그렇죠. TK는. 그렇죠? TK의 본류는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후광이 뿐이었고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언제 일입니까? 1961년도 일 아니에요. 60년이 지난 그 사고방식을 아직 갖고 있단 말이죠. 과거 박정희의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진 17년 동안은 18년 동안은 그때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국가 총량제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박탈하고 일부.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먹고 살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하면서 기업한테도 불화하고. 그래서 일어난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독재 국가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고방식을 통해서 지금 그 낭만적인 박정희 시대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될 때예요. 70불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완벽한 선진국입니다.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말이죠. 모든 깨끗하고 그죠? 모든 게 새로워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이러고 있지만은 선진국이에요. 모든 생활 방식이나 모든 생활 패턴이 삶의 양식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소득에 비해서. 그 기초를 말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주의 이념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를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과거를 갖다가 되돌려 놓으려고 자기가 문재인이란 저 사람을 갖다 도왔으니 다시 되돌려 놓겠다 하고 온 건데 이걸 지금 계속 흔들고 있죠.
쉽게 나와서 며칠 전부터 보면은 장제원이가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조경태가 나오고, 또 김덕흠이도 나오고, 그죠? 또 이제는 박관용 전 의장까지 나와요. 근데 박관용 씨나 또 누구예요? 장제원이나 김기현 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 친이계예요. 친이계. 친박계가 아닙니다. 그죠? 이명박 때 재선 초선을 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자유우파라는 그 쓰레기들은 무조건 김종인 씨를 조지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김종인은 끝났다. 김종인은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대책이 뭔가? 대책이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박관용 씨 같은 경우에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전 박관용 씨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관용 씨가 하는 말이 야당이 야당답지 않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김종인 씨가 나이가 지금 82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씨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김종인 씨가 지금 뭐 대권 주자로 자기가 뭐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내에서 리더십을 확실히 인정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82살 먹은 김종인 씨가 무슨 대여 투쟁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과거에 김영삼과 김대중 시대를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박관용 씨는. 그렇죠. 그런데 박관용 씨가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 야당이 야당성을 잃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는 누가 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 103명, 108번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태생적으로 경북에서 또는 경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남 출신이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주는 토양과 사회에서 주는 먹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 게 그거죠. 민주당 애들은 밑바닥 세대고 밑바닥부터 일어난 애들이고 돌멩이로. 근데 국민의힘 지금 영남 세력들이 보면은 괜찮은 집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쟁성이 약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영남은 일단은 보수의 텃받침으로 꼽으면은 일단은 당선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긴 안목을 안 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고 일단은 자기가 다음에 총선에서 한 번 더 되고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나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 아웃라인을 갖다가 지금 김종인 씨는 다시 짠다. 보수 우파 도대체 가치가 뭐냐? 있죠. 보수 우파 가치 있죠. 분명히 있죠. 보수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그 보수라는 걸, 그 자랑스러운 걸 갖다가 망해뜨린 게 누구냐? 지금 현재 박근혜 이후였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사칭과 자유우파를 자칭하는 쓰레기 돈벌레 우파들이며, 또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그 세력이다. 그 화려했던 보수의 가치, 쉽게 말해서 전두환, 그 이승만, 또 박정희, 전두환. 근데 독재였죠, 그때는 분명히. 그 이후에 보수의 가치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좌우의 합작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던 사람이 김영삼이죠. 근데 우파애들은, 그 우파 쓰레기 돈벌레들은 김영삼마저 좌파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렇죠. 또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대치를 한다 그래서 좌파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죠.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은 무엇으로 문재인 정권한테 정권을 뺏어올 것인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문재인 세력이 아니고 더불민주당 아닌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같은 짓은 안 할 것이다 하는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거는 영화 보고 소설 쓰고 시 읽고 나라를 통치하는 애고
이쪽은 현실 정치인들이 그래도 막강하게 있으므로 누가 하더라도 문재인보단 잘하고 박은순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은 보죠. 보면 말입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상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의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겠죠. 정치의 신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희한하게도 정치의 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정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보수 우파 쪽에서 쟤네보다 집권만 하면은 서울시장만 당선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 지지라는 게 뭐죠? 보수 우파 30%뿐이 없으니 70%의 지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7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한다 하는 게 김종인 씨의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 김종인 씨가 5.18 광주를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끌고 나오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이라 그러죠. 근데 국정농단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건에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5.16 혁명이라 그러는데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였다 하고 국민을 무마시켰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을 하면은 그게 긍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보수우파 30%를 제외한 21%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홍준표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대권 후보가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홍준표가 그냥 할 수 없이 나와서 21% 얻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가 박근혜의 탄핵은 찬성을 했고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은 그럼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18% 20%뿐이 안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도층을 데려와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중도층을. 그래 김종인 씨가 중도층을 데려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한다. 보수의 가치를 묻어라. 보수로 가치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언론에서 언론도 몇 개만 언론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인터넷 언론에서는 김종인의 중도 외연 확장 이렇게 쓰죠. 그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100이면 99개가 뉴데일리만 제외한 그거는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세력과 또 쓰레기 돈벌레 우파와 연대한 그 세력을 끊어내야 한다. 절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성산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수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들이 칼럼진을 보면은 태극기 세력이라는 극으로 프레임당한 태극기 세력과 사람들이 말하는 우파 유튜버, 정치 유튜버의 돈벌레 그거를 끊어내고 절연해야지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국감 시절인데도 국감 때는 그 원내대표의 전략하에 전술하에 모든 걸 국감에 투입해야 함에도 한쪽에서는 주호영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김종인 씨의 발목을 잡는다. 김종인 씨가 비대위의장이지만 대표인데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래서 박관용 씨 같은 사람은 고문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아니 쉽게 말해서 조경태 같은 경우는 굴러온도를 아니에요. 그죠? 노무현이 싫어서 온 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재원이 같은 애가 계속 그렇게 들이받고 있고 또 김덕흠이도 나오고 충청도 있는 애 그 꼴통 또 누가 있죠? 또 한 명도 나오는 애가 있는데 홍준표가 지금 국감 현장인데도 라임 옵토모트 사건을 특검으로 못 걸고 가면은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금 직격탄을 버렸죠. 네가 뭔데? 네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그리고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뺄셈 정치하지 말고 곱셈 정치를 해라. 그리고 그 복당을 시켜라.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그죠? 지금 가장 조용한 게 김태호죠. 윤상현은 요번에 선거법위원회로 또 걸려 들어갔고, 홍준표는 계속 개가 짖듯이 짖고 있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홍준표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파괴력이 있으면 네 혼자 당을 차려봐라는 거죠. 그렇죠. 뭐 장제원이하고 둘이 당을 차리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했으면 당을 차려보라는 거죠. 힘을 모아야 할 때 힘을 분산시키는 이 비참한 형국이 국민의힘이 서울 보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멀어진다는 거죠. 그죠? 소화는 대화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는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소화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느 국민이 홍준표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아준다고 또는 홍준표의 리더십을 갖다가 인정한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언론에서 계속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김종인 위기설, 김종인 리더십 문제. 그게 이제 저는 말을 하기를 쓰레기 기사라고 봅니다. 김종인 리더십, 김종인 위기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쭉 모든 신문을 보고 있으면은 김종인 씨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떠나면 돼요. 자기의 리더십에 무슨 위기가 있고, 그죠? 자기의 인생 역정에서 국민의힘이 저 수국 꼴등을 버린다고 해서 오점이 남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문에서도 이제 그 자극적 기사를 실어야 되니까, 그죠? 계속 그런 걸 해서 이제 구독을 해야지, 클릭을 해야지 구독이 되고 광고가 떨어지니까 걔네들도 광고가 달리니까 다. 그걸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데 이걸 갖고 자유우파라는 그 우파 쓰레기들이 울고먹고 있다는 거죠. 우파 그 유튜버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금태섭이가 민주당을 탈당하니까 여기저기서 대선 그 서울 보선 후보, 야권의 보선 후보를 그러는데 그건 한참 가서 봐야 돼요. 정의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시 보선에 나올 사람이 없으면은 외곽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지만은 전 김종인 씨가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너희들이 서울 보선에 자신이 있으면은 왜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 보선 나온다는 주자가 없냐 이거죠. 지들이 없으면서 그 부산에 가서 한 20명만 빠글빠글 대고 있으면서 지들 스스로 패배주의가 젖으면서 지들이 사람을 못 내놓으면서 김종인 씨한테 왜 독재를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후보 된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한 명이라도 나온 사람 있어요? 자기 대권에서 나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한 명이라도 나온 사람 있어요? 원희룡 나왔잖아요. 1%잖아요. 홍주변 지가 맨날 한다 그러는데 1%잖아요. 걔네들은 나중에 하면 0.6%도 안 돼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원희룡은 몰라도. 지금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 김종인 씨한테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계속 대선에서 참패하고 그 전부터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선에서 참패하고 지선에서 참패하고 또 총선에 완패를 했어. 쉽게 말해서 초가상간에 기둥도 하나가 제대로 안 남아있어. 석가래가 없어졌다고.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장제원이 같은 홍준표 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파 그 유튜브 돈벌레들이란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강건한 재건과 보수의 재건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편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국감이 일어났는데, 그죠? 국감이 일어나면서 그 해주도 그걸 방송하는데 진짜 짜증이 나요. 솔직히 그런 방송하는 거. 결론이 뻔한데 뭐 그거. 단순 사건 보면은. 근데 이런 큰 덩어리 지금 국민의 힘이 뭉쳐야 될 때 국감 기간에 이것들은 내부에서 발목을 잡아. 그만큼 이 리더십이 김종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타워가 없다는 컨트롤 타워. 다 이합 집산이야. 각계분산이야.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기가 찬 일이에요, 이거. 그만큼 걔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김종인 씨한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한테. 그럼 김종인 씨가 그만두면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서,
챙기자 그러는데 그 당원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게 노쇠했잖아요. 60대, 70대가 태반이라고. 80대도 있고. 그 세력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과 현재 정치정이 완전히 바뀐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병정놀이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김종인 위기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대체적으로 쭉 보고 있으면은,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당이나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 봉사하려고 하는 중진들은 김종인 씨를 지지하고 있어요. 김기현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덧셈 말고 뺄셈 하라는 그런 거고, 그런 말도 복당을 시켜라는데, 홍준표를 복당시키면 안 돼요. 김태훈은 몰라. 윤상현도 몰라. 복당시키면 되는데 홍준표는 복당시키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애예요. 홍준표는 과거부터 항상 분란을 일으켰어요. 구한국당, 구새누리당, 구한나라당에서. 그게 독고다이라 그러잖아요, 지가. 그러면은 지금 중진들이 박관용 씨가 야당답게 투쟁을 좀 해다오 이러니까 홍준표 이제 설득을 하고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김종인 씨가 좀 많을라나 그럴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중견들이 묻혀가지고 김종인 체제로 간다. 김종인뿐이 대안이 없다. 흔들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고TV에 들어와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다시라고요. 모르시면 댓글 달지 마시고 제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일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서울 보선을 이길 사람을 박아놓고 서울 보선을 이기게 만들겠다. 그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게 비대위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그리고 서울 보선을 이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하겠죠. 국민의힘 쪽에도 다시 생각할 거고. 그게 요점이라고 김종인 씨는. 자기의 개인적인 게 욕심도 없고 자기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다는 그 죄책감이 온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김종인 씨의 호불호가 없다. 고고TV 같은 경우도 누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되든 그 사람을 지원하고 밀 수뿐이 없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종인 씨가 나와서 다시 깽판에 쳐가지고 영남 지역당으로 해가지고 홍준표 같은 애가 대권 후보로 나온다. 그럼 나는 국민의힘을 절연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문재인을 치고자 들어온 방송이지, 수국골동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방송이 아니에요. 절대 못합니다. 수국골동.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올 거예요. 그럼 김종인 씨가 지금 떠나려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김종인 씨가 지금 그래도 해보겠다 그래요. 저 어린 것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서, 키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을 떠들 수 있는데 이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